개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개견 글자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아래에 큰 대자 모양이죠. 위에는 이빨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빨을 드러내고 짖는 개, 개견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빨을 드러내고 짖는 게 개견이 되겠습니다. 단어 충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개견입니다. 글자의 왼쪽 사람인 변이 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개가 엎드립니다. 엎드릴 복이 되겠습니다. 단어 항복입니다. 단어 굴복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개견입니다. 그리고 입구자 모양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개가 가운데서 지키는 네모난 그릇 4개입니다. 그릇기가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대기만성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개견입니다. 왼쪽에 위에 날일 그리고 아래에 6달을 고기로 보겠습니다. 날마다 개 고기를 먹어서 물립니다. 물리다 염입니다. 물리다의 뜻은 너무 많이 먹어서 싫다는 뜻입니다. 글자의 안쪽 부분 물리다 염 그리고 바깥 부분 언덕음이 되겠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날마다 개고기를 먹어서 물립니다. 싫습니다. 싫을 염입니다. 단어 염증입니다. 단어 염세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싫을 염, 아랫부분 흑토입니다. 싫어 염증 나서 데모를 하니까 흙에 누릅니다. 누를 압이 되겠습니다. 단어 압도입니다. 단어 압력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개견이 아니라 큰데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눈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입구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사람 2명이죠. 사람이 2명,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니다. 울다 곡이 되겠습니다. 단어 대성통곡이 되겠습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개의 머리, 몸통, 꼬리입니다. 그리고 개의 앞발, 그리고 뒷발이 되겠습니다. 개견, 변입니다. 이 개견, 변은 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늑대와 같은 동물, 기타 짐승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자의 왼쪽 개견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병부절입니다. 이 병부절은 사람입니다. 개가 사람을 범합니다. 범할 범이 되겠습니다. 단어 범죄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개견변, 가운데 말씀은, 오른쪽엔 개견입니다. 가운데 말씀은은 입구가 있고 위에 부분은 혀입니다. 그래서 이 2마리 개가 입에 혀를 드러내며 감시하는 감옥이 되겠습니다. 감옥옥입니다. 단어 감옥입니다. 돼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위에 부분 돼지의 머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돼지의 목, 그리고 앞발, 그리고 뒷발, 그리고 꼬리. 돼지의 모양이죠. 돼지해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돼지해, 왼쪽에 말섬언입니다. 옛날에 돼지는 결혼할 때 혼수품입니다. 결혼할 때 돼지고기로 마을에 축제를 하죠. 돼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돼지 갖추었냐고요. 가출해입니다. 단어 해박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돼지해,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돼지가 나무에 열매 씨를 먹습니다. 씨 핵이 되겠습니다. 단어 핵심입니다. 글자의 왼쪽 돼지해, 오른쪽에는 칼도 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시간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을 기록하는데요. 해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칼로 그어서 다음 날로 새깁니다. 새길 각입니다. 단어 시각이 되겠습니다. 땅에 뱀이 이 세 마리가 엉켜져서 이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어져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한자 사전에는 있기야라고 합니다. 이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뭐뭐다라고 말을 끝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어조사로 갑니다. 그래서 어조사 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는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뱀이나 지렁이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있기야, 왼쪽에 사람인 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있기야는 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뱀과 같은 것과 다르죠. 다를 타가 되겠습니다. 단어 타인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있기야, 왼쪽에 흙토입니다. 흙 위에 뱀 같은 게 이어져 있죠. 땅입니다. 땅지가 되겠습니다. 단어 토지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있기야,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여기 있기야는 물고기 같은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물에 물고기와 같은 것들이 있는 연못입니다. 연못지입니다. 단어 저수지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밑에 있기야입니다. 그리고 사방의 사람들이 깃발을 펄럭입니다. 글자입니다. 사방의 사람들이 깃발을 펄럭이면서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해줍니다. 은혜를 베풀죠. 베풀시입니다. 단어 시해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글자 위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에는 눈목입니다. 그리고 감사다포 안에 벌레충이 되겠습니다. 눈으로 벌레를 보고 감사 써먹습니다. 닭입니다. 닭촉인데요. 한자 사전에는 나라 이름 촉으로 나오는데 다른 글자와 어울려 사용할 때는 대부분 이 닭의 의미로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지 한자에서는 나라 이름 촉을 닭촉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닭촉입니다. 왼쪽에 뿔각인데요. 닭의 뿔은 벼슬입니다. 그림에 놓는 이 닭의 머리 부분에 이 벼슬인데요. 닭이 먹이를 먹을 때 머리를 숙이면서 이 닭의 뿔, 벼슬이 땅에 닿습니다. 닿을 촉이 되겠습니다. 단어 촉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닭촉, 왼쪽에 불화입니다. 옛날 결혼식에 이 닭을 불 옆에 놔두는데요. 이 불이 촛불입니다. 그래서 촛불, 촉이 되겠습니다. 단어 촉화입니다. 촛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통촉이 되겠습니다. 통촉할 때는 여기 동이 아니고 통으로 발음합니다. 통촉은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을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의 오른쪽 닭촉,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닭이 물을 먹을 때 탁탁탁 쪼아 먹으니까 물이 흐립니다. 흐릴 탁이 되겠습니다. 단어 탁주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닭촉, 왼쪽에 개견변이 되겠습니다. 개와 닭은 같이 있으면 개가 닭을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따로 둬야 됩니다. 홀로 둬야 됩니다. 홀로독 글자입니다. 단어 고독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닭촉입니다. 그리고 위에 집시, 그리고 밑에 물수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집에 물을 먹는 닭의 물입니다.
물이 속입니다. 붙을 속이 되겠습니다. 단어 부속 학교입니다. 토끼의 모양입니다. 자, 토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요. 왼쪽 부분 토끼의 귀입니다. 그리고 얼굴, 그리고 앞발입니다. 그리고 뒷발이 있고요. 오른쪽에 엉덩이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토끼의 귀입니다. 그리고 얼굴, 그리고 앞발입니다. 그리고 뒷발이 있고요. 오른쪽에 엉덩이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토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이 토끼 묘는 상징적으로 많이 쓰는데요. 묘방은 토끼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묘시, 토끼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 아침 시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토끼묘, 왼쪽에 나무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토끼묘는 묘시 오전 5시부터 7시 아침 시간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묘시 오전 5시부터 7시 사이에 빛나는 나무는 버들나무입니다. 버들류가 되겠습니다. 토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토끼 토인데요. 윗부분은 토끼의 귀가 되겠습니다. 귀, 그리고 토끼의 눈이 되겠습니다. 토끼의 두 다리, 그리고 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토끼 토는 이 귀 부분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펼쳐진 귀, 그리고 이런 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도 모양의 귀. 그래서 토끼 토는 귀 부분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토끼 토입니다. 자, 오른쪽에 토끼 토, 왼쪽에 가다 차기입니다. 토끼가 아무 일 없이 사고 없이 갑니다. 편안하죠? 편안할 일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무사안일입니다. 일탈 편안한 일상에서 벗어나다 일탈입니다. 돼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돼지의 머리, 돼지의 몸통, 돼지의 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돼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돼지시 글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돼지시, 왼쪽에 육달을 고기입니다.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돈입니다. 단어 돈육입니다. 글자 아래 돼지시입니다. 제일 위에 풀초입니다. 아래에 덮을며 한일입니다. 그리고 돼지시입니다. 풀로 덮은 한 살 돼지입니다. 어리죠. 어릴 몽 글자입니다. 어리석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리석을 몽이 되겠습니다. 단어 계몽입니다. 글자 오른쪽에 아랫부분 돼지시입니다. 왼쪽에 언덕부입니다. 글자 오른쪽 위에 부분 사람인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돼지를 잡기 위해서 언덕 위에 사람들이 무리 지어 있습니다. 무리 대입니다. 단어 대오입니다. 단어 부대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돼지시, 왼쪽에 가다 착입니다. 돼지가 가니까 쫓습니다. 쫓을 축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윗부분 사람인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 쫓을 축입니다. 사람이 돼지를 쫓아가서 돼지 사냥을 이루었습니다. 완수했습니다. 이룰 수가 되겠습니다. 단어 완수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돼지시입니다. 윗부분 집가입니다. 집 아래에 돼지를 키운 집입니다. 집가입니다. 단어 가옥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돼지시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높을고의 변형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높을고의 윗부분 있죠. 키가 높은 돼지를 잡는 호글입니다. 호글, 호가 되겠습니다. 단어 호글입니다. 이 글자는 돼지 머리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돼지머리 개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돼지시, 위에는 돼지머리개, 돼지단 글자가 되겠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돼지머리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돼지단, 왼쪽에 실사입니다. 신의 세계와 연결되기 위해서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여기 돼지단은 신의 세계로 해석하겠습니다. 왼쪽의 실사는 이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로 해서 이어진 건 인연입니다. 인연년이 되겠습니다. 단어 인연이 되겠습니다. 양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양의 두 뿔입니다. 그리고 양의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이어주면 양양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양양,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흰 양떼와 같이 빛나는 물이 있는 큰 바다입니다. 큰 바다 양이 되겠습니다. 단어 해양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양양입니다. 아래에는 밥식, 먹을 식이 되겠습니다. 양에게 밥, 먹을 것을 주면서 기릅니다. 기를 양입니다. 양에게 밥, 먹을 것을 주면서 기릅니다. 기를 양입니다. 단어 양육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풀밭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양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글자입니다. 풀밭에서 양을 기르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일업입니다. 단어 업무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풀밭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양양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 또는 손의 움직임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풀밭에서 양을 기를 때 손으로 대답합니다. 대답할 때가 되겠습니다. 단어 대답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윗부분 흙토, 아래에 양양입니다. 왼쪽에는 가다 차기 되겠습니다. 이 토지, 풀이 많은 좋은 토지에 양이 가게 하는 것, 도착하게 하는 것에 동달합니다. 동달할 달이 되겠습니다. 단어 동달입니다. 단어 달변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양양, 아래에 큰 대입니다. 큰 양의 얼굴은 대칭적이고 깨끗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울 미입니다. 단어 미인입니다. 단어 미미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양양, 왼쪽에 보일시입니다. 여기서 보일시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 양을 바치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상스럽습니다. 상스러울 상이 되겠습니다. 단어 상서입니다. 상서는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을 말합니다. 글자의 오른쪽 양양입니다.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양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합니다. 자세할 상입니다. 단어 상세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양양입니다. 아래에는 불판이 있고 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입구가 있습니다. 양고기를 불판에 불로 구워 입으로 먹으니까 좋습니다. 좋을 선이 되겠습니다. 단어 선악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양양, 왼쪽에 물고기 어입니다. 물고기와 양이 신선합니다. 신선할 선입니다. 신선하고 곱다, 고울 선이 되겠습니다. 단어 신선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양양입니다. 아래에 눈목입니다. 삐침은 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양가죽 옷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입습니다. 입다 착입니다. 단어 착복입니다. 옷을 입다라는 의미입니다. 글자 윗부분 양양,
아래에 만들공, 이 삐침은 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양가죽을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실제와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다를 차, 단어 차이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풀초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성경 안에는 양양의 변형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 양을 성위에 풀이 많은 남쪽으로 몰고 갑니다. 남역 남입니다. 이 풀이 많은 곳은 햇빛이 많이 비치는 남쪽입니다. 남역 남입니다. 단어 남향이 되겠습니다. 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눈, 코, 입 이어주고요. 말의 몸입니다. 말의 발 하나, 둘, 셋, 넷, 발 4개. 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말마입니다. 단어 경마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말마, 위에는 대죽입니다. 죽마를 타고 놀았던 오래된 친구, 죽마고우라고 하죠. 죽마고우의 우정은 도탑습니다. 도타울 독이 되겠습니다. 단어 돈독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큰대입니다. 여기서 큰대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 오를가인데요. 여기 오를가는 말의 변형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말을 타고서 소식을 전하는데요. 일상가다는 이상한 기이한 내용을 전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기이할 기가 되겠습니다. 단어 기이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큰데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밑에 오를가인데요. 말의 변형으로 보겠습니다. 오를가가 말의 변형인데요. 이 변형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에 다시 말말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큰데 사람이 말을 탑니다. 말을 타다 기가 되겠습니다. 단어 기마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사람이 말을 타고서 일상과 다른 기이한 소식을 전합니다. 기이할 기입니다. 위에는 집면입니다. 사람이 이 말을 타고서 기이한 소식을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보낼 기입니다. 단어 기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소식을 전할 때에 덧붙여서 공짜로 뭔가를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기생하다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기생할 기가 되겠습니다. 단어 기생입니다. 말의 얼굴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이 말오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위에 사람인 아래 열십 사람 10명의 힘을 가진 말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오입니다. 옛날에는 시간을 동물에 빗대어서 나타냈는데요. 12지지입니다. 12지지 중에서 이 말오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말의 그 시간을 배당을 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낮오가 되기도 합니다. 단어 정오입니다. 오시의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오이라면 12시가 되겠죠. 정오 시간의 앞 시간 오전입니다. 그리고 단어 오후, 정오 시간 후를 오후라고 합니다. 글자 왼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언입니다. 그리고 말오, 낮오입니다. 그리고 말씀언, 가틀약입니다. 여기서 말오는 마패로 보겠습니다. 마패를 보이면서 말하니까 말하는 것과 같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허락할 허, 허락할 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되겠습니다. 소의 얼굴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요. 소우입니다. 소우는 이 마루 위에 뿔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우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소우, 오른쪽에는 치다 보기입니다.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소를 손으로 기릅니다.
기를 목입니다. 단어 목동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소우, 왼쪽에 사람인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소를 바치면서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큰 사건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건건이 되겠습니다. 단어 사건입니다. 글자의 왼쪽 소우, 오른쪽에는 관청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 절사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다른 글자와 어울려 사용될 때는 본래의 뜻인 간청시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간청시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소는 3, 4살짜리 수컷소를 나타냅니다. 이 3, 4살짜리 수컷소를 바치면서 간청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언제 그러냐면 전쟁이나 가뭄, 전염병 같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 수컷턱, 특별할 턱입니다. 단어 특별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소우, 오른쪽에는 뭐뭐 하지 마라, 물이 되겠습니다. 이 쏟아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소에게서 이 쏟아지는 온갖 물건입니다. 만물이죠. 만물물이 되겠습니다. 단어 만물입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위에 칼도입니다. 아래 소우, 왼쪽에는 뿔각입니다. 칼로 소와 뿔을 나눕니다. 분야하죠. 풉니다. 풀다 해가 되겠습니다. 단어 분해입니다. 단어 해법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집시, 아래에는 물수의 변형으로 보겠습니다. 아래 소우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물을 좋아하는 소입니다. 물소인데요. 물에서 리을이 빠져서 무소가 됐습니다. 무소서가 되겠습니다. 단어 서각입니다. 무소의 뿔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무소, 서, 왼쪽에 가다 착입니다. 무소가 가는 것이 더디입니다. 더딜 지입니다. 단어 지연입니다. 단어 지각입니다. 글자 왼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손수변, 오른쪽에 도끼건, 손에 도끼를 가지고 끊습니다. 끈을 절입니다. 이쪽 부분은 소우로 보겠습니다. 손에 도끼를 가지고 소를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절반입니다. 절반 반, 반반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반반입니다. 왼쪽에 사람인입니다. 사람의 반쪽 짝이죠. 짝반이 되겠습니다. 단어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반반, 오른쪽에는 되돌릴 반입니다. 등배입니다. 그리고 반반, 되돌릴 반입니다. 등을 반 돌렸습니다. 배반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 배반할 반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반반, 오른쪽에는 칼도 방입니다. 반반 양쪽 저울에 잘한 것, 못한 것을 비교해서 재고 칼같이 판단합니다. 판가름할 판입니다. 단어 판단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소우의 변형으로 보겠습니다. 소우에서 밑에 부분이 이렇게 없죠. 아래에는 밑사람인으로 보겠습니다. 이 소뿔을 머리에 쓴 사람입니다. 우두죠. 그래서 우두, 이 머리두를 한 번 더 쓰면 우두머리입니다. 영어로 보스죠. 우두머리 선이 되는데요. 우두머리가 먼저 갑니다. 먼저 선이 되겠습니다. 한자 사전에는 먼저 선으로 되어 있죠. 근데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이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한자에서는 우두머리 선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배달국 고조선 그 배달국의 우두머리 보스인 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염제신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염제신농의 동상인데요. 이 소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두인신이라고 합니다. 소 머리에 사람 몸이다 해서 염제신농, 농사의 신이죠. 농사의 신, 염제신농씨입니다. 다음 치우천왕이 있는데요. 또 배달국의 우두머리 보스죠. 치우천왕이 있습니다. 치우천왕의 머리에 투구는 소머리입니다. 두 뿔이 두 개 있죠. 그래서 배달국의 대표적인 우두머리 보스 염제신농과 치우천왕이 있습니다. 우두머리 보스가 나온 것은 6천년 전부터 4천년 전 사이가 별자리는 황소자리 별자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보스 대장의 상징물은 소였습니다. 그래서 소머리 우두머리는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먼저 선 우두머리 선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우두머리가 입으로 신에게 아래입니다. 아렐고가 되겠습니다. 단어 아렐고 흰 이로 말하다 백입니다. 단어 고백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아렐고 왼쪽에 당유입니다. 당유는 술을 의미합니다. 신에게 아래일 때 바치는 술은 독합니다. 신에게 아래일 때 바치는 술은 독합니다. 혹독할 혹이 되겠습니다. 단어 혹독입니다. 독은 사람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모질고 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아래고 왼쪽에 가다 착입니다. 신에게 아래고 가서 무엇인가를 짓습니다. 만듭니다. 지을조입니다. 단어 조선입니다. 지을조 배선 배를 만든다 조선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아래고 왼쪽에는 물수변입니다. 여기 물수변은 사진에 보이는 은하수로 해석하겠습니다. 은하수 우주의 중심 북극성의 신에게 아래입니다. 세계관이 넓죠. 넓을 호가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호연지기입니다. 곰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왼쪽 육달을 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위에 사사로를 산데요. 곰의 머리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수비 두 개가 있는데요. 두 앞발을 나타내는 걸로 보겠습니다. 이 곰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 곰은 달리기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죠. 그래서 잘하다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단어 능력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곰인데요. 영어로 배우죠. 그래서 한자에서는 이 곰이 잘하다의 뜻으로 잘하다 능하다 능이 되었고요. 영어에서도 배어는 나타의 의미가 있죠. 한자에서도 곰을 나타내는 능은 나타, 어떤 생명의 신, 땅의 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잘하다 능인데요. 곰을 나타냅니다. 글자의 윗부분 그물망입니다. 그물에 잡힌 곰 끝났습니다. 마쳤습니다. 마치다 파입니다. 단어 파업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잘하다 능인데요. 여기서는 생명의 신, 땅의 신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는 심장심입니다. 생명의 신, 땅의 신의 그 타오르는 심장으로 땅 위에 모든 아름다운 모양을 낳습니다. 아름다운 모양 태가 되겠습니다. 단어 자태가 되겠습니다. 범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위상 모양이죠. 위에 눈입니다. 위에 위상 모양 눈, 그리고 몸 7, 7인데요. 7개의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앞 두 발로 보겠습니다. 범호입니다. 요즘에는 범이란 말보다 호랑이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미지 한자에서는 호랑이호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범호, 일이랑 합쳐져서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이 글자는 범호, 호랑이 호에서 두 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 보면 위에 호랑이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피무늬, 호랑이 무늬 나타내는 호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호랑이호, 왼쪽엔 입구입니다. 입구 아래에 입을 크게 벌린 모양이 되겠습니다.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호가 되겠습니다. 단어 구호입니다. 글자 윗부분 호랑이 호입니다. 호랑이 호의 아랫부분에 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오다 치가 들어갔습니다. 호랑이가 오는 곳, 처가 되겠습니다. 단어 처소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호랑이 호가 있고 왼쪽에 언덕음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가다 착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언덕에 가서 어스렁거립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어스렁거린다. 갈마들다라고 합니다. 갈마들다 채가 되겠습니다. 단어 우체국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호랑이 호의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에는 삼지창 모양의 호랑이의 날카로운 발을 나타냅니다. 호랑이의 날카로운 발이 사납습니다. 사나울 학입니다. 단어 학대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호랑이 호의 윗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 밭전, 아래 그릇명이 되겠습니다. 호랑이를 위해서 밭에 둔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로가 되겠습니다. 이 밥그릇 로는 성시로 많이 쓰이죠. 성시로입니다. 노시죠. 글자의 오른쪽 부분 그릇 노입니다. 왼쪽에 불화입니다. 불을 담는 그릇입니다. 화로입니다. 화로 로가 되겠습니다. 단어 화로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호랑이 호의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꿰다 간의 윗부분입니다. 실로 묶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힘력자입니다. 호랑이를 힘으로 줄로 묶습니다.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을 로가 되겠습니다. 단어 포로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호랑이 호의 윗부분입니다. 아래에 생각삽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깊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 려가 되겠습니다. 단어 고려입니다. 단어 사려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호랑이 호의 윗부분입니다. 아래에는 속을 비워놓고 창을 꽂은 빈 함정입니다. 비어있죠. 비다허입니다. 단어 허공입니다. 글자의 왼쪽 비다허, 오른쪽에는 창가입니다. 비어있는 함정에 호랑이를 빠뜨리고 창으로 희롱합니다. 가지고 논다는 의미입니다. 희롱할 희가 되겠습니다. 단어 희롱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사나운 맹수인데요. 여기는 몸이고 앞발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입부분인데요. 맹수의 입에서 날카로운 송곳니를 나타냅니다. 맹수의 몸, 앞발 두 개, 그리고 입인데요. 송곳니, 날카로운 송곳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글자는 해치치 또는 해태태라고도 하는데요. 글자적 의미는 날카로운 이 송곳니를 가지고 해체해버리는 맹수를 해치 또는 해태라고 하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동물입니다. 많이 봤죠? 이 해태제가의 상표에 보면 이 해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해치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해태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한양의 이 간악산의 강한 불의 기운을 제압하기 위해서 해치상을 세웠는데요. 세운 해치상이 지금 위치도 옮겨지고 이름도 해치해서 이제 해태로 기세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해치치에서 해태태로 태소리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째려보다간 왼쪽에 해태태입니다. 맹수 해태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째려보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째려봅니다. 간절할 간이 되겠습니다. 이 소리가 이 째려보다 간에서 왔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간절할 간, 맹수가 사냥감, 먹잇감을 째려보는 그 간절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간절할 간이 되겠습니다. 단어 간절입니다. 글자 바깥 부분 감사다 포입니다. 그리고 안쪽의 한일은 술을 나타냅니다. 이 술을 뜨는 용기입니다. 구기작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술을 뜨는 용기 구기입니다. 구기작입니다. 글자의 왼쪽 해태태입니다. 오른쪽에 구기작입니다. 구기 모양의 동그란 무늬가 있는 사나운 맹수는 표범입니다. 표범, 표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해태태, 오른쪽에 흰배, 아래 미사람인입니다. 해태, 사나운 맹수를 사람이 보고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얼굴모가 되겠습니다. 단어 외모입니다. 사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아래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비수비가 두 개 있는데요. 사슴의 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눈목에 누운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슴의 뿔이 이렇게 이중으로 나타내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의 몸이 되겠습니다. 사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사슴록입니다. 단어 녹용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사슴록, 아래에 흙토입니다. 사슴이 흙을 밟아서 흙먼지가 납니다. 흙먼지, 티끌, 티끌진이 되겠습니다. 붉을홍, 티끌진입니다. 홍진은 속새를 의미합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사슴록, 윗부분은 사슴의 두 눈이 되겠습니다. 사슴의 두 눈망울이 곱습니다. 골려가 되겠습니다. 단어 미려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사슴록의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덮을며 아래 마음심, 다음 오다치가 되겠습니다. 사슴을 듣고서 짊어지고서 오는 마음은 경사난내입니다. 경사경이 되겠습니다. 단어 경사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해태태원이 있었죠. 맹수를 나타내는 해태였는데요. 뿔이 없는 해태가 있었고 뿔이 있는 해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뿔이 있는 해태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은 세조자의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사슴록의 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뿔이 있는 사슴의 모양을 가져왔고요. 아래에는 세 무늬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무늬가 있는 뿌리는 사슴 모양의 해태입니다. 해태태 두 번째 글자입니다. 이 해태는 정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글자 아랫부분 세 무늬 모양의 사슴뿔이 있는 해태입니다. 정의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해태태 위에 풀초입니다. 세 무늬 사슴뿔을 가진 해태가 풀 아래에 이름을 청가합니다. 추천합니다. 청갈천입니다. 추천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어 청거입니다. 단어 추천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사진에 보이는 동물,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색깔을 쉽게 바꾸죠. 바꿀력이 되겠습니다. 카멜레온은 몸색을 쉽게 바꾼다. 바꿀력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역지사지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죠. 이 글자는 또 시울이로도 쓰입니다. 카멜레온은 몸 색깔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죠. 시울입니다. 단어 편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바꿀력, 왼쪽에 조개패, 돈패인데요. 여기서는 돈패로 해석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줄 때는요,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줍니다.
주다, 사가 되겠습니다. 단어 하사입니다. 아래 사람에게 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단어 선사입니다. 선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고기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물고기의 머리 부분, 물고기의 몸통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물고기의 꼬리 부분입니다. 물고기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물고기어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물고기어, 왼쪽 물수변입니다. 물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 잡을 어가 되겠습니다. 단어 어부입니다. 글자 왼쪽 물고기어, 오른쪽 벼화입니다.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벼를 짓는 논에는 물이 많은데요. 여기에 옛날에는 어린 물고기를 풀어놓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물고기를 논물에 풀면은 깨어납니다. 벼가 자라는 논의 물에 어린 물고기를 풀면은요, 어린 물고기들이 깨어납니다. 깨어날 소가 되겠습니다. 글자 윗부분 풀초, 아래 벼화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어가 되겠습니다. 풀, 벼가 자라는 논의 물에 이 물고기를 풀어서 깨어나게 합니다. 깨어날 소입니다. 단어 소생이 되겠습니다. 글자 왼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오른쪽에는 감사다 포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똥주는요, 미끼로 보겠습니다. 미끼를 감싸고 있는 낚시 바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어가 되겠습니다. 쇠로 만든 미끼를 감싼 낚시 바늘로 물고기를 낚시합니다. 그래서 낚시조 되겠습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북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윗부분은, 위에 있는 부분은 거북이의 머리인데요. 여기 양쪽은 눈으로 보여집니다. 왼쪽에 두 개 있는 것은 거북이의 발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거북이의 갈라진 등이 되겠습니다. 거북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거북이 귀입니다. 그리고 거북이의 등이 터져 있다, 갈라져 있다. 그래서 터질 균이고요. 그리고 지명, 땅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럴 땐 소리가 구로 납니다. 단어 귀선입니다. 거북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균열할 때는 터질 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꼬리미자죠. 구미가 되겠습니다. 지명이죠. 지명으로 쓰일 때는 구가 되겠습니다. 거북의 이 배 부분 있죠. 거북의 딱딱한 이 배딱지 부분을 나타낸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거북 배딱지 갑이 되겠습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려 사용될 때는 딱딱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청간에서 첫 번째 청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간 갑으로 사용됩니다. 단어 각골문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거북 배딱지 갑입니다. 딱딱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손으로 딱딱한 것을 누릅니다. 누를 앞입니다. 누를 앞, 못정, 앞정이 되겠습니다. 누를 앞, 보낼 송, 앞송이 되겠습니다. 자, 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위에 날개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날개입니다. 양날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기는 눈인데요. 안에 눈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의 몸입니다. 그리고 아래 새의 발이 되겠습니다. 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새조입니다. 단어 조류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새조, 왼쪽에 입구입니다. 새가 입으로 웁니다. 울다 명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백가쟁명이 되겠습니다.
백가쟁명은 여러 사람이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글자 왼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다해 구역구 세조입니다. 바다 구역에 있는 새는 갈매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갈매기 구가 되겠습니다. 해구 이러면 갈매기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세조, 왼쪽에 강강입니다. 강의 새는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홍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세조의 변형된 형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솟아있는 산입니다. 산입니다. 새가 날고 있는 밑에 솟은 산은 섬입니다. 섬도입니다. 단어 독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세조에서 여기 부분이 눈알이죠. 몸과 눈이 둘 다 까매서 이 눈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새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오입니다. 이 까마귀 오는 까맣다, 끔타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단어 오작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까마귀오, 왼쪽에 입구입니다. 까마귀가 입으로 울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탄식할 오가 되겠습니다. 단어 오호인데요. 오호라 이렇게 단식할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세조의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발을정입니다. 이 글자는 봉황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파자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새가 바르게 살지 않느냐 어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언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세조의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의 부분은 두 손을 나타내는 깍지국이라고 하는데요. 두 손을 의미합니다. 이 새의 날개가 두 손을 펼친 모양의 이 새입니다. 양손 펼친 모양의 무늬, 날개새는 까치입니다. 까치, 작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집면 아래 까치, 작이 되겠습니다. 까치가 집을 지을 때 옆에 집을 보고 뺏겨서 짓습니다. 뺏길 사가 되겠습니다. 단어 복사입니다. 글자 아랫부분 나무목이고요. 윗부분은 묽은 품 글자인데요. 여기서는 입구, 새의 입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구로 보고요. 새의 입 3개가 모였습니다. 이 새 물이죠. 입으로 울고 있습니다. 울다 조입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울다조,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나무 위에 울고 있는 새의 무리를 손으로 잡습니다. 잡을 조가 되겠습니다. 잡을 조 마음심, 마음을 잡다 조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울다조인데요. 여기서는 손으로 나무 위에 새를 잡다조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왼쪽 부분은 불화입니다. 이 잡은 새를 불로 태우다, 마르게 하다, 마를 조가 되겠습니다. 단어 태울 초, 마를 조입니다. 초조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탄다,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새의 날개 깃털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깃우입니다. 날개, 날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깃우, 글자의 아래 흰백입니다. 여기서 흰백은 흰색의 아기새로 해석하겠습니다. 흰색의 아기새가 날개짓을 익힙니다. 연습합니다. 익힐 습이 되겠습니다. 단어 연습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깃우, 아래에 달을 이가 되겠습니다. 위에 기두, 하늘을 나는 다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날개가 되겠습니다. 날개 익입니다. 단어 자익, 그리고 우익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기두, 왼쪽에 스다립입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낸 스다립이고요.
오른쪽에 기우는 날개로 보겠습니다. 서서 날개를 붙이는데요. 도와줍니다. 돕다, 이깁니다. 그리고 날개를 붙이면서 내일 날아오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익입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아래에 쓰다리, 위에 기우입니다. 날개를 다는데 돕다, 돕다, 이, 그리고 내일 날 거다, 내일 익이 되겠습니다. 단어 이길입니다. 내일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기두 아래 사람인 그 아래에 터럭삼인데요. 여기 털입니다. 털로 만든 붓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날개를 붓으로 붙여서 높이 날입니다. 높이 날다 료가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날개를 붓으로 붙여서 높이 납니다. 높이 날다 료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높이 날 료입니다. 왼쪽에 육달을 몸을 나타냅니다. 높이 날기 위해서 몸에 날개를 아교로 붙입니다. 아교는 이 접착제를 나타냅니다. 아교, 교가 되겠습니다. 단어 아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높이 날다 류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높이 날 때 너무 높이 날아서 태양 가까이 가면 그릇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릇될 류가 되겠습니다. 단어 오류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대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 날다의 의미를 가지는 성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여기서는 새, 날다의 의미 성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에는 해일입니다. 해가 떠있는 하늘 위로 새가 날아오릅니다. 날아오르다 성이 되겠습니다. 단어 성천입니다. 이 글자는 새가 날고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날다비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날다비 그리고 아래에도 날다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성인데요. 여기서는 새 날다의 의미 성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 날다 성하고 이 날다비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가 난다라는 의미 날다비가 되겠습니다. 단어 비행이 되겠습니다. 새의 두 날개 모양을 보고 만든 안일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새의 두 날개는 서로 만나지 아니한다 해서 안일비가 되겠습니다. 단어 비상입니다. 이 일상적이지 않을 때 비상이죠. 글자의 윗부분 안일비 아래 마음심입니다. 위에 안일비는 만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마음은 슬픕니다. 슬플 비입니다. 단어 기쁠 희, 슬플 비, 희비입니다. 아래 슬플 비, 슬플 에 단어 비애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안쪽 부분 안일비 그리고 바깥 상자방이 되겠습니다. 상자 안에 숨은 상자가 아닌 도둑입니다. 도둑비가 되겠습니다. 단어 비적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안일비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재주가 있는 광대, 광대배입니다. 단어 배우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안일비 아래에 차차입니다. 차 위에 탄 보통 사람이 아닌 물입니다. 물이 배가 되겠습니다. 단어 폭력배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안일비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손으로 아니야 배척하네요. 배척할 배입니다. 단어 배척입니다. 이 글자는 용용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왼쪽 부분 아래에 육달을 몸으로 보고요. 위에는 스다립입니다. 용의 몸이 서 있는 모양, 위 상자 모양 비슷하죠. 그 다음에 몽기자 모양, 그 다음에 터럭삼,
이렇게 용의 모양을 연상하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위에 스타립은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용이 입에 문 여의주로 보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용용입니다. 위에 대죽입니다. 여기서 용용은 새로 해석하겠습니다. 때로 만든 새의 장입니다. 새장, 롱이 되겠습니다. 단어 장롱입니다. 또 새장과 비슷한 농구 골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구, 농입니다. 단어 농구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용용, 위에 진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용용은 임금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집에 용, 임금이 사랑합니다. 임금의 사랑총입니다. 종이하다 총이죠. 단어 종애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용용입니다. 임금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에 옷의입니다. 임금의 옷, 용옷섭, 단어 세섭입니다. 이 세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세대로 해서 이어주죠. 용옷을 이어줍니다. 이 세섭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용옷을 입은 자, 임금을 치는 거죠. 치다 격입니다. 그래서 습격할 때 이 습을 씁니다. 그래서 습격할 섭, 치다 격, 습격이 되겠습니다. 엄습인데요. 이건 가릴 엄습할 습입니다. 가리고 습격합니다. 엄습이 되겠습니다. 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새추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새추, 왼쪽에 벼하입니다. 벼를 새가 어릴 때 먹이로 줍니다. 어릴 치가 되겠습니다. 벼를 새가 어릴 때 특별식으로 줍니다. 어릴 치가 되겠습니다. 단어 유치입니다. 유치하다 할 때 유치입니다. 유치원 이렇게도 쓰죠. 글자의 오른쪽 부분 새추, 왼쪽에 어금니 아입니다. 어금니까지 입을 벌려서 새가 바르게 우아하게 노래합니다. 바르다 아가 되겠습니다. 단어 우아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새추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작을 소가 되겠습니다. 참 작은 새는 참새가 되겠습니다. 참새작입니다. 참새작, 혀설, 차입니다. 참새의 혀처럼 생긴 차인데요. 작슬차입니다. 구문공, 참새작입니다. 구멍 모양의 무늬를 갖고 있는 새는 공작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새추, 아래 나무목입니다. 나무 위에 새가 모입니다. 모일 집입니다. 단어 집합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새추, 왼쪽에 나무목, 그리고 위에 사람인, 그리고 머리 두가 있습니다. 나무 옆에 새가 있고요. 위에 사람, 머리가 섞여 있네요. 습길잡이 되겠습니다. 단어 혼잡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새추입니다. 아래에 열십인데요. 날카로운 발톱을 나타냅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새는 매, 송골매입니다. 매준, 송골매준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매준입니다. 왼쪽에 물수입니다. 매가 나는 높이는 이 물,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의 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잽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죠. 기준준입니다. 산의 높이를 해발고도라고 하죠. 바다에서부터 뽑아낸 그 높이를 해발고도라고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죠. 단어 기준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새추입니다. 새추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아래에 또우인데요. 또우는 손을 나타냅니다. 손 위에 새 두 마리가 있죠. 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쌍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세추입니다. 글자 윗부분 풀초이고요. 글자의 아랫부분은 두 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풀 아래에 새가 있는데요. 그 새를 두 손으로 잡습니다. 옛날부터 잡습니다. 옛날 구입니다. 단어 친구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세추이고요. 위에 부분은 풀초입니다. 글자 아랫부분 또우인데요. 손을 나타냅니다. 풀 아래에 있는 새를 손으로 잡습니다. 잡을 확이 되겠습니다. 풀 아래에 있는 새를 손으로 확 잡다. 잡을 확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잡을 확, 왼쪽에 개견 변이 되겠습니다. 개가 새를 잡습니다.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을 획이 되겠습니다. 단어 포획입니다. 글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호할 보고요. 다음 글자의 오른쪽 부분 잡을 확, 왼쪽에 말씀 언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풀 아래에 있는 새를 손으로 잡아서 뼈를 보호하라고 하셨네요. 자, 보호하다 보호하다 호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잡을 확, 왼쪽에 뼈하입니다. 풀 아래 새를 손으로 잡고서 뼈를 거둡니다. 거둘 확입니다. 단어 수확이 되겠습니다. 글자 윗부분 세추, 아래에 곧내입니다. 글자 왼쪽 손수 변이 되겠습니다. 손에 새를 곧 가질 겁니다. 가질 휴가 되겠습니다. 단어 제휴입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세추, 왼쪽에 위에 부분 입구인데요. 여기서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에는 벌레춘입니다. 벌레를 사람이 새에게 먹이로 줍니다. 비록 귀찮아도 비록 수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벌레를 사람이 새에게 먹이로 줍니다. 비록 귀찮아도 비록 수입니다. 글자의 뒷부분 집음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사람인변, 그리고 세추, 아래에 세조입니다. 집에 사람이 키우는데요. 이 새를 사냥하는 새는 바로 매가 되겠습니다. 이 세추는 바로 매입니다. 매응이 되겠습니다. 단어 사응인데요. 매 사냥을 사응이라고 합니다. 글자의 윗부분 집엄 사람인 세추인데요. 집에 사람이 키우는 새는 매죠. 밑에 마음심입니다. 매와 마음으로 응합니다. 응할 응이 되겠습니다. 단어 응대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세추, 글자의 윗부분 집호입니다. 집에 매잡이 품팔이를 합니다. 아르바이트죠. 품팔이 고입니다. 단어 고용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품팔이고 아르바이트 말합니다. 오른쪽 머리 혈입니다. 품팔이가 머리를 돌아봅니다. 고객입니다. 돌아볼 고입니다. 단어 고객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세추, 글자의 윗부분은 큰 데인데요. 여기서는 큰 사람,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아랫부분 마디촌인데요. 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큰 사람이 이 세 매를 손으로 빼앗네요. 빼앗을 탈입니다. 단어 수탈입니다. 글자 윗부분 큰데 여기서 큰 사람,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에는 세추입니다. 매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에는 밭전입니다. 큰 사람이 새를 빼앗는데요. 이 매가 밭 위에서 흥분해서 날고 있습니다. 뜻을 분이 되겠습니다. 단어 흥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세추, 왼쪽에 말씀 어립니다. 새가 말합니다. 누구세요? 누구수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세추, 아래 불화입니다. 새를 불에 태웁니다. 타다 초입니다.
초미직업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아래 세추입니다. 위에는 눈목 두 눈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마음심변입니다. 두 눈을 크게 뜬 새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두려워할 구가 되겠습니다. 단어 의구심입니다. 글자 아랫부분 세추, 위에 산입니다. 새를 산 높이 데리고 갑니다. 높을 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높을 채, 왼쪽에 사람인 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새를 산 높이 데려가서 나라가 재촉합니다. 재촉할 채가 되겠습니다. 단어 채고가 되겠습니다. 채고는 재촉하는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세추,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손으로 새를 밉니다. 밀다 추입니다. 단어 추천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또 대구할 태로도 쓰입니다. 원고지를 대구하다 할 때 씁니다. 단어 대고입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세추, 왼쪽에 가다 착입니다. 새가 갑니다. 나아갑니다. 나아갈 진입니다. 단어 진출이 되겠습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세추, 왼쪽은 발톱갱이 되겠습니다. 발톱으로 사냥하는 새는 수컷새입니다. 수컷웅입니다. 단어 영웅입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세추, 왼쪽에 이차입니다. 이 새는 앙컷새입니다. 앙컷자입니다. 단어 자웅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세추, 왼쪽에 입구인데요. 여기서 입구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새를 신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는 사람에게 신의 뜻을 전하는 오직 유일한 존재다. 오직유입니다. 단어 유일이 되겠습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세추, 왼쪽에 마음심변입니다. 마음으로 새가 전한 신의 뜻을 생각합니다. 생각할 유가 되겠습니다. 단어 사유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세추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V자 형태의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V자 모양 이런 대열로 날아가는 새는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안이 되겠습니다. 단어 기러기 홍, 기러기 안, 홍안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세추, 위의 부분은 깃우가 되겠습니다. 날개 깃이 아름다운 새는 꿩이 되겠습니다. 꿩적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꿩적, 물수변입니다. 물에 꿩이 씻습니다. 씻을 탁입니다. 단어 세탁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꿩적, 왼쪽 발족입니다. 꿩이 날개짓을 하면서 발로 박차고 뛰어오릅니다. 뛸약입니다. 단어 도약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꿩적, 왼쪽에 해일입니다. 꿩이 하늘로 나는 것처럼 해가 날아올라서 빛납니다. 빛날 요입니다. 단어 일요일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세추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풀초입니다. 그리고 네모 모양은 눈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풀 아래에 큰 눈 두 개를 뜨고서 보는 새는 황새입니다. 황새관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새가 황새입니다. 글자의 왼쪽 황새관, 오른쪽에 보다견입니다. 황새가 보는 것처럼 잘 봅니다. 보다 관이 되겠습니다. 단어 관찰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황새관,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여기서 황새관은 관찰하다 관의 왼쪽 부분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무 옆에서 관찰하면서 저울질합니다. 저울질할 건이 되겠습니다.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저울질하죠. 저울질할 근이 되겠습니다. 단어 근력입니다. 글자의 왼쪽 황새관입니다. 오른쪽에는 힘력입니다. 여기서 황새관은 보다간, 관찰하다 관의 형태로 해석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힘력, 관찰해서 힘으로 근합니다. 근할, 근입니다. 단어 권장입니다. 글자 왼쪽 부분 황새관, 오른쪽에 하품흠입니다. 하품흠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하는 모습인데요. 입을 크게 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황새가 입을 크게 벌리고 먹이를 먹습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할 환입니다. 단어 환호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새추인데요. 새추의 이쪽 부분은 새의 목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에 덮을먹이 있죠. 덮인 것을 뚫는 목이 긴 새는 두루미입니다. 두루미 학입니다. 글자의 왼쪽 두루미 학, 오른쪽에 새조입니다. 두루미를 나타냅니다. 학 글자입니다. 사자성어 학수고대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두루미 학, 왼쪽에 돌석입니다. 두루미 학의 목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굳을확입니다. 단어 확실입니다. 그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물망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물망 두 번째 글자입니다. 그물망 세 번째 글자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그물망, 아래 왼쪽 실사, 그리고 오른쪽엔 새추입니다. 이 새를 잡는 실로 짠 그물입니다. 그물라가 되겠습니다. 새를 잡는 그물입니다. 그물라입니다. 그물라 밑에 있는 부분, 왼쪽에 실사, 오른쪽에 새추인 부분은 이 그물의 끝부분에 있는 당기는 줄을 말합니다. 별입니다. 이 별이 유 글자가 되겠습니다. 별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줄 또는 줄로 매다, 묶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별이 유, 줄유, 매다 유, 묶다 유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그물망이고 안쪽에 망할 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물망의 의미로 그물망이 되겠고, 그물이 망했다, 안에 잡힌 게 없다, 없을 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그물망 그리고 없을 망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그물망, 왼쪽 실사입니다. 실로 짠 그물입니다. 그물망이 되겠습니다. 단어 망나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그물망, 아래에 산입니다. 산에 그물과 같이 덮여 있는 산등성입니다. 산등성이 강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산등성이 강, 왼쪽에 실사, 사진에 보이는 그물에 당기는 줄을 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사는 줄의 의미입니다. 줄로 당겨서 덮는 별입니다. 별이 강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산등성이 강, 왼쪽에 쇠금입니다. 여기서 산등성이 강은 화강암처럼 단단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화강암처럼 단단한 강한 쇠는 강철이 되겠습니다. 강철, 강입니다. 단어 강철입니다. 글자의 왼쪽 산등성이 강, 오른쪽에 칼도입니다. 산등성이 강은 화강암처럼 강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칼이 화강암처럼 강하다, 구세입니다. 구셀, 강입니다. 단어 강건입니다. 짐승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머리두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 가슴흉이죠. X자 흉터가 있는 가슴 부분, 그리고 아래에는 다리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자, 짐승의 모양
먹이를 찾아서 떠나죠. 짐승리, 떠날 리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짐승리고요. 위에 사람인 모양인데요. 여기서 날개로 해석하겠습니다. 날개가 있는 짐승은 새입니다. 새, 금입니다. 단어 금수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제비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제비의 머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비의 몸통이고요. 양쪽에 날개입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 모양입니다. 제비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제비연입니다. 그릇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릇명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그릇명, 위의 부분은 해, 일, 달을 해와 달이 밝다, 밝을 명입니다. 그릇에 물을 떠놓고 밝게 빛나는 해와 달에 맹세합니다. 맹세할 맹입니다. 단어 맹세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그릇명, 위의 부분은 아들 자입니다. 아들 중에서 제사 그릇을 주는 첫째입니다. 맏맹이 되겠습니다. 단어 맹자가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맹모삼천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만맹, 왼쪽에 개견변입니다. 개 중에서 맏, 첫째죠. 보스는 사납습니다. 사나울 맹이 되겠습니다. 단어 맹견입니다. 사나운 개죠. 글자의 아랫부분 그릇명입니다. 위에는 그릇에 음식이 더해지고 더해진 모양 더할 익입니다. 단어 이익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아랫부분 그릇명 위에 제수수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물수변입니다. 제수에게 그릇에 물을 담아 주는데요. 따뜻한 물을 줍니다. 따뜻할 온입니다. 단어 온수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진면, 아래에 마음심, 그리고 아래 그릇명, 밑에는 고물의 정입니다. 고물의 정은 농기구인데요. 땅을 파거나 모으는 농기구입니다. 여기서 고물의 정은 모으다의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집에서 마음껏 그릇에 모아서 먹습니다. 편안하죠? 편안할 영이 되겠습니다. 단어 안녕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그릇명 위에 가다 거 위의 부분은 풀초입니다. 어디에 갈 때 그릇 위에 풀로 덮어 놓습니다. 덮을 개입니다. 단어 복개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그릇명입니다. 위의 부분은 피입니다. 그래서 그릇에 피를 담았습니다. 피혈입니다. 단어 혈맹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피혈입니다. 아래에는 이 부분은 사람인 변인데요. 사람입니다. 왼쪽 부분도 사람인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사람인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있죠. 그릇에 피를 담아서 제사를 지내는 세 사람 이상의 무리 대중입니다. 무리 중이 되겠습니다. 단어 대중입니다. 이 글자는 사진에 보이는 삐살무늬 토기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난 토기에 무늬가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층으로 된 삐살무늬 토기인데요. 토기에 여러 가지 곡식이나 과일을 담아 보관하다 보면 술이 되죠. 그래서 본래의 뜻은 이 토기인데요.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는 대부분 술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술은 열기가 강하죠. 그래서 열기가 강한 동물 닭을 가져와서 12지지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당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물수변이죠. 당류는 대부분 술을 의미한다고 했죠. 토기에 담긴 물 술입니다. 술주가 되겠습니다. 단어 탁주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유인데요. 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고할구가 되겠습니다. 신에게 고할 때 바치는 술은 독한 술입니다.
혹독할 혹이 되겠습니다. 단어 혹독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유입니다. 수를 나타내는 유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구기작인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구기입니다. 술을 퍼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술잔으로도 쓰입니다. 술을 떠는 구기, 술잔작입니다. 술잔을 헤아리면서 술을 먹습니다. 헤아릴 작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술잔을 정해놓고 먹었는데요. 정하지 않고 먹을 때 무작정이라고 합니다. 술을 먹을 때 잔을 정하지 않고 먹는다. 그래서 무작정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술류입니다. 오른쪽에는 귀신 귀가 되겠습니다. 술 귀신이 붙어서 추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추하죠. 추할 추가 되겠습니다. 단어 추태입니다. 글자의 왼쪽 술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졸인데요. 마치다 졸입니다. 끝까지 마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끝까지 졸 마셔서 취합니다. 취할 치입니다. 사자성어 치중진담입니다. 글자의 왼쪽 술류, 오른쪽에는 몸기입니다. 술을 같이 먹는 몸은 배필 짝입니다. 짝배입니다. 단어 배필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술류인데요. 술은 의원이 소독하거나 마취할 때 씁니다. 윗부분 상자방이고 안쪽 부분 화살시인데요. 날카로운 칼과 같은 도구입니다. 오른쪽에는 몽둥이수, 창수인데요. 여러가지 도구를 나타냅니다. 상자 안에 이 수술용 칼, 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도구, 몽둥이 가지고서 소독하고 마취해서 사람을 살리는 의원입니다. 의원의입니다. 단어 의원입니다. 의사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술류, 위의 부분은 사람인으로 보겠습니다. 신에게 술을 올리는 사람은 마을의 두목 추장입니다. 두목 추입니다. 단어 추장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두목추, 아래의 마디촌입니다. 여기 마디촌은 손을 의미합니다. 마을의 추장이 법도 있게 손을 들어서 신을 높입니다. 높을 존입니다. 단어 종기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높을 존, 왼쪽에 가다 착입니다. 존귀한 사람이 가니 쫓아 따릅니다. 쫓다 준, 따르다 준입니다. 단어 준수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두목추, 왼쪽에 개견변입니다. 앞에 두목추장이 있었는데요. 이 새로운 추장이 왔는데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개 같은 놈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입니다. 오히려 유, 망설일 유가 되겠습니다. 그릇에 물건을 쌓고 또 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차입니다. 단어 중차대입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또 큰 것을 말합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또 차, 왼쪽에 보일시입니다. 보일시는 제사를 나타냅니다. 음식을 쌓고 또 쌓아서 제사를 지내는 할아버지 조상님입니다. 할아버지 조입니다. 단어 조상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또차, 왼쪽에 실사입니다. 실을 쌓고 또 쌓아서 짭니다. 실을 짜다 조입니다. 단어 조직입니다. 글자의 왼쪽 또차, 오른쪽에 힘력입니다. 힘을 쌓고 또 쌓아서 돕습니다. 도울 조입니다. 단어 조력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또차, 왼쪽에 벼화입니다. 벼를 쌓고 또 쌓아서 세금으로 냅니다. 세금 조입니다. 단어 조세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또차, 위에 부분은 집면입니다. 집에 쌓고 또 쌓아 놓은 것은 마땅하다, 마땅할 의가 되겠습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가게죠. 편의점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또차, 위에 나무목입니다. 나무를 또 조사합니다. 조사할 사입니다. 단어 조사입니다. 그릇의 모양입니다. 그릇의 윗부분 뚜껑이고 아래 그릇입니다. 뚜껑과 그릇이 합해져 있습니다. 합할 합이 되겠습니다. 단어 합동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합할 합, 윗부분은 대죽입니다. 여기 대죽은 대나무로 만든 책 죽간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대나무책 죽간에 질문에 합하는 답을 합니다. 답할 답입니다. 단어 문답입니다. 단어 대답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합할 합,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물과 합하는 발입니다. 발족. 물과 합하는 발은 흡족합니다. 흡족할 흡이 되겠습니다. 단어 흡족입니다.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단어 미흡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합할 합,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손과 합하다 줍습니다. 줄 습입니다. 단어 습득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또 숫자 10, 10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리 10으로 발음되기도 하는데요. 10원을 나타낼 때 여기 습이 아니고 10입니다. 10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합할 합, 왼쪽에 실사입니다. 여기서 실사는 천인데요. 옛날의 천은 지금의 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실을 옛날의 돈이죠. 일한 것에 맞게 급료를 줍니다. 주다 급입니다. 단어 월급입니다. 단어 급료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합할 합입니다. 위에 풀초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흑토가 있습니다. 흑과 풀을 합해서 만든 탑이 되겠습니다. 탑입니다. 단어 다보탑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항아리를 장군이라고 합니다. 장군부입니다. 술 항아리로 많이 쓰는데요.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이 술이라는 의미 또는 항아리라는 의미 또는 이제 술 항아리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아래 장군부인데요. 여기서는 항아리로 해석하겠습니다. 장군부를 싸고 있는 싸다포, 포장하다 포입니다. 왼쪽에 언덕부입니다. 언덕에 흙으로 감싼 가마니에서 항아리를 굽습니다. 도자기라고 그러죠. 도기도입니다. 단어 도자기입니다. 글자 위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침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옥옥 그리고 오른쪽엔 장군부인데요. 여기서 장군부는 술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는 돈패입니다. 집에 옥과 술과 그리고 돈은 보배입니다. 보물, 보가 되겠습니다. 단어 보물입니다. 글자 왼쪽 아랫부분 장군부인데요. 여기서는 술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육다를의 변형입니다. 고기로 해석하겠습니다.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고기와 술을 먹고 말하듯이 노래합니다. 노래요입니다. 단어 가요입니다. 오른쪽 아랫부분 장군부 술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육다를 고기로 해석하겠습니다.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고기와 술을 먹고 손을 흔듭니다. 흔들요입니다. 단어 요동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아래 장군부 술입니다. 위에 육다를 고기입니다. 고기와 술을 가지고 놀러 가는데요. 멀리 갑니다. 멀리 요입니다. 단어
요원입니다. 이 글자는 술창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위에 부분 X자 흉이 있는 가슴이죠. 가슴 흉에 하나, 둘, 셋, 넷, 총 4발을 맞고서 아래 비수비는 앉아있는 모양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앉아서 술을 먹는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총 4발은 실현이죠. 총 맞은 것처럼 가슴에 X자 흉이 생겨서 앉아서 술을 먹는다. 술창입니다. 자, 글자의 아랫부분 술창이 보이죠? 위에 부분 장군 부인데요. 여기서는 술 항아리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어울려 있는 숲이죠. 숲림입니다. 그리고 덮을며 밑에 트럭3입니다. 틀을 나타냅니다. 숲 가운데 장군부 술 항아리를 놓고서 이 머리털을 손으로 뜯고서요 술을 먹습니다.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답답할 울이 되겠습니다. 단어 우울입니다. 자, 이 글자는 사진에 보이는 제사용 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솥정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이 솥정의 왼쪽 부분이죠. 솥정의 변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좀 바뀌었죠. 위에는 비수비인데요. 여기서 비는 수저, 숟가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수저, 숟가락으로 이 솥에서 밥을 풉니다. 정성스럽습니다. 참하다, 진실합니다. 참진입니다. 단어 진실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참진입니다. 왼쪽에 마음 심변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상가합니다. 신중합니다. 상갈 신입니다. 단어 신중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참진입니다. 왼쪽에 세금입니다. 새로 진실되게 누르다 진압하네요. 진압할 진이 되겠습니다. 단어 진압입니다. 농사할 때 썼던 그 농기구인데요. 이건 손입니다. 양손. 키라고 하는 겁니다. 키. 그래서 곡식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은 그 가벼운 껍질은 날아가고 알맹이는 남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키를 사용하니까 그것만 난다. 그것 키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거기 위에 대죽입니다. 대로 만든 그 키입니다. 키기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그기 오른쪽에는 달월입니다. 그 달에 여기서 달은 밝은 보름달입니다. 그 달 보름달에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기약합니다. 기약할 기입니다. 단어 기약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거기 아래의 흙토입니다. 그 토지에 터를 잡습니다. 터기입니다. 단어 기본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거기 오른쪽에 하품흠입니다. 하품흠은 입을 크게 벌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거 대박이야 입을 크게 벌려서 말하면서 속입니다. 속일 기입니다. 단어 사기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아랫부분 거기 왼쪽 사방방 그리고 사람 입 모양인데요. 깃발 나붓길 언입니다. 사방에서 나붓기는 그것은 깃발입니다. 깃발 기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거기 오른쪽에 도끼건입니다. 그 도끼가 이 도끼냐 이것 사입니다. 이 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글자의 윗부분 이 종의 모양입니다. 아래는 망치인데요. 망치로 칩니다. 이제 칩니다. 이제 지금 칩니다. 이제금 지금금입니다. 단어 지금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지금금 아래의 마음심입니다. 지금 마음이 생각입니다. 생각념입니다. 단어 염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지금금 아래 돈패입니다. 지금 돈을 탐합니다. 탐할 탐입니다. 단어 탐욕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지금금, 왼쪽에 입구입니다. 지금 입으로 말하다 없습니다. 엎을 음입니다. 사자성어 음풍농월입니다. 바람을 노래하고 달을 가지고 놉니다. 음풍농월, 시를 지으면서 풍류를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의 윗부분 지금금입니다. 아래에 말하다 운인데요. 본래의 뜻인 구름운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언덕부입니다. 언덕에 지금 구름이 있어 그늘집니다. 그늘 음입니다. 단어 음량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지금금, 아래 입구입니다. 지금 입에 머금고 있습니다. 머금을 함입니다. 단어 함축입니다. 머금을 함, 쌓을 축입니다. 함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왕이죠. 왕 두 명이 있고요. 아래 지금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이 있죠. 왕이 해담을 하는데 지금 반드시 금고 합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은 여자용 금은고 금, 그리고 피 들어간 금은고는 남자용 금은고 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설은 발음을 또 금실이라고도 합니다. 이 금설, 금실은 부부관계를 나타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을 감아 놓은 실타래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실사입니다. 이 실사는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쓸 때 가는 실, 전, 옷의 의미로도 쓰이고, 두 번째 가는 것, 핏줄, 신경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어짐과 연결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실사입니다. 글자의 왼쪽 실사, 오른쪽에 만들공입니다. 실을 만들 때 붉은색으로 염색합니다. 붉을 홍입니다. 단어 청홍입니다. 글자의 왼쪽 실사입니다. 오른쪽에는 겨울동입니다. 여기서 실사는 이어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실처럼 이어지다가 겨울이 되면 마치죠. 마칠 종이 되겠습니다. 단어 종말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실사 위에 글문, 문입니다. 글을 실처럼 어지럽게 썼습니다. 어지러울 문입니다. 단어 문란입니다. 글자의 왼쪽 실사, 오른쪽에 안내입니다. 왼쪽의 실사는 천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옛날 천은 돈의 역할을 했습니다. 실사, 돈을 성 안에 세금으로 드립니다. 세금 드릴 납이 되겠습니다. 단어 납세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실사 위에 덮을 먹이고 위에 열 십자 모양은 바늘로 해석하겠습니다. 실이 덮여 있는 위에 바늘을 찾습니다. 찾을 색이 되겠습니다. 단어 수색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실사 위에 주인주입니다. 실이 주되게 옷의 바탕이 된다. 바탕 소입니다. 단어 원소입니다. 단어 소재입니다. 글자의 왼쪽과 오른쪽 실사입니다. 이어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가운데 말씀언입니다. 말이 이어지고 이어집니다. 말 이때일 년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말 일대일 년입니다. 밑에 마음심입니다. 말이 계속 이어지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연이 되겠습니다. 단어 연애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말 일대일 연, 아래에 치다 복입니다. 말로 계속 이어가다가 손으로 치니까 편합니다. 편할 변이 되겠습니다. 단어 변화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말 1대1 연, 아래에 벌레 충입니다. 말을 잇고 있다가 벌레를 먹는 낱만족입니다. 낱만만이 되겠습니다. 단어 낱만입니다. 단어 만행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말 1대1 연, 아래에 활궁입니다. 이어지다가 활처럼 굽었습니다. 굽을 만입니다. 단어 망곡입니다. 단어 척추 척만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굽을만,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물이 이어지다가 활처럼 굽은 만입니다. 물굽이 만이 되겠습니다. 단어 항만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실사입니다. 여기서는 이어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클테, 씨앗이죠. 큰데, 큰 사람 밑에 점은 DNA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씨앗이 실처럼 이어졌습니다. 이을 개입니다. 단어 개통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이을개,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의 DNA가 씨앗이 이어졌습니다. 이어멜 개가 되겠습니다. 단어 관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이을 개입니다. 왼쪽 자식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식의 이 DNA죠. DNA가 이어진 것은 손자입니다. 손자, 손입니다. 단어 손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손자손, 왼쪽에 가다착입니다. 손자는 어른들 앞에 갈 때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손입니다. 단어 겸손입니다. 이 글자는 작은 실을 나타내는데요. 이 작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실, 천, 옷과 같은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실의 모양을 보고 만든 작을요입니다. 글자의 왼쪽 작을요, 오른쪽에 힘력입니다. 힘이 작은 어린 유치원생입니다. 어릴 유입니다. 단어 유치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작을요, 여기서 실로 보겠습니다. 작을요 4개가 있죠. 작은 실 4개로 이은 그물 전으로 보겠습니다. 이을 개 첫 번째 글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이을개, 왼쪽에 실사입니다. 작은 실 4개로 이은 그물을 또 실로 잇습니다. 이을개 두 번째 글자입니다. 단어 계승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이을개, 오른쪽에 도끼근입니다. 이어져 있는 그물 천을 도끼로 끊습니다. 끈을 단입니다. 단어 단절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가운데 부분 작을요입니다. 여기서는 작은 천들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에 해일, 아래에 밑불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이 작은 천들이 해의 뜨거운 불로 말립니다. 물에 젖어서 그렇습니다. 젖을 습입니다. 단어 습도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젖을습이 있죠. 젖을습의 왼쪽 부분 물수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머리혈입니다. 젖어 있던 천에 물이 없어지면 주인 머리가 나타납니다. 나타날 현이 되겠습니다. 단어 현저입니다. 나타날 현에서 왼쪽 부분, 이 부분만 해서 나타날 현이 됩니다. 단어 현미경입니다. 미세한 것을 나타내게 하는 거울이죠.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작을요인데요. 실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에 오다치입니다. 발의 움직임입니다. 왼쪽에 글을 척이 되겠습니다. 제인이나 포로를 실로 묶어서 걸어가게 하는데요. B가 갑니다. 따라갑니다. 뒤에서 뒤후가 되겠습니다.
A 사람, 제인이나 프로가 되겠죠. 실로 묶어서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B 사람이 따라 걸어가는데요. 뒤에서 갑니다. 뒤후입니다. 단어 전후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자걸요인데요. 여기서는 줄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흰백이 있는데요. 여기 흰백은 손가락의 흰 부분, 손톱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나무목이 있습니다. 여기 나무목은 기타의 통 부분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무목과 자걸요 두 개는 기타와 같은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흰백은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기타와 같은 현악기를 손가락으로 연주합니다. 음악이죠. 음악 악기입니다. 음악을 즐깁니다. 즐길 낙입니다. 음악을 좋아하죠. 좋아할 요입니다. 단어 음악입니다. 단어 오락입니다. 사자성어 요산 요수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음악악입니다. 위에 풀초입니다. 좋은 음악과 같은 풀은 약이 됩니다. 약약입니다. 단어 약국입니다. 글자의 안쪽 부분 자걸요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 천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이 있고요. 통에 이 작은 실이나 천을 넣어서 염색하는데요. 그윽한 색으로 염색합니다. 그윽할 유가 되겠습니다. 단어 유령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자걸요, 오른쪽에는 이 손의 변형으로 보겠습니다. 이 자걸요는 실이나 천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실이나 천을 손으로 염색하니까 환상적인 색이 나옵니다. 흑개비 환이 되겠습니다. 단어 환상입니다. 글자 위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손톱조입니다. 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래 자걸요는 실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 큰 데인데요. 큰 사람, 사람입니다. 손으로 이 실을 가지고 상투머리를 한 큰 사람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상투를 한 큰 사람, 머리 모양을 어찌하나요? 어찌해?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어찌해입니다. 오른쪽에 세조입니다. 이 상투머리를 한 새는 닭입니다. 닭개입니다. 사자성어 군개일학이 되겠습니다. 자, 글자의 오른쪽 부분 어찌해입니다. 상투를 한 큰 사람입니다.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상투머리를 한 사람이 간 물가는 시냇물입니다. 시냇물개입니다. 이 시냇물개고요. 시냇물개의 속자입니다. 단어 계곡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자걸요, 위에 부분은 머리두가 되겠습니다. 머리에 작은 실과 같은 검은 머리카락입니다. 검을현입니다. 이 작은 머리카락 가물가물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가물현입니다. 여기서 가물다라는 것은 가물가물 보일락 말락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단어 현묘지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검을현, 왼쪽에 실사입니다. 머리카락과 같은 검은 실, 튼튼하죠? 그런 실로 줄을 만들었습니다. 줄현입니다. 단어 현악기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검을현, 왼쪽에 활궁입니다. 머리카락과 같은 검은 줄로 활에 활시를 만들었습니다. 활시현이 되겠습니다. 활에 화살을 당기는 줄을 활시라고 하는데요. 한자로 궁현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검을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덮을 먹입니다. 아래에 소우입니다. 여기 덮은 것은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멍에라고 합니다. 이 멍에를 덮은 소인데요. 검은 실로 끌입니다. 끌다 견이 되겠습니다. 단어 견우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검을현입니다. 아래 열십입니다.
여기 열십은 열 손가락 손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이 부분은 물이 튀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열 손가락으로 검은 실로 이렇게 양쪽으로 물이 튀면서 염색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물들이는 염료의 비율로 색을 조절합니다. 비율율이 되겠습니다. 단어 비율입니다. 그 다음 이 글자는 또 거느린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거느릴 솔입니다. 그리고 가벼울 솔로도 쓰입니다. 단어 동솔입니다. 여기서는 거느린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단어 경솔입니다. 가볍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금을현, 왼쪽에도 금을현입니다. 여기서 금을자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금을자 아래 마음심입니다. 금게 탄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죠. 사랑할 자입니다. 단어 자비입니다. 단어 자애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금을자 왼쪽에 돌석입니다. 금은 돌 자석입니다. 자석 자입니다. 단어 자석입니다.